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상교육에서 나왔고요. 손병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수없이 강의를 많이 진행을 했지만 제가 강의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장터 같은 데서 하는 건 처음이고요. 네, 이 길거리 강연, 버스커 공연도 아니고 이런 데서 강연하는 건 처음입니다. 저도 집중력이 지금 필요한 시간이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주위의 소란에 굴하지 않고 제 강의를 들어주는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집중력이고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은 집중력을 조금이라도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도서전은 굉장히 특별한 행사고요. 우리나라의 출판 문화를 대표하는 행사입니다. 이 도서전에 참석하신 분들, 이미 오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독서 교육을 포함해서 문화나 교양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다른 어떤 강의보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훨씬 더 집중을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목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독서 습관, 그리고 모레는 이 모든 것들을 화내지 않고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주제로 15분 특강을 매일 하루씩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집중력과 관련된 시간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죠. 공부 잘하는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집중력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집중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집중력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여기 너무 울리네요.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집중력을 훈련시키는 생각은 안 하고 집중을 못하면 너 어디 봐, 이 정도 소리로 끝나는 거죠. 너 집중 안 해? 똑바로 안 앉아? 이게 사실은 집중력을 가르치는 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노력하는 아이로 키우는 거다. 재능보단 노력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노력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모르고 그냥 너 노력 안 하냐? 왜 그렇게 안 하냐? 라는 정도로 그냥 끝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아이들한테 뭔가를 잘하길 자꾸 바래요. 한글을 빨리 깨치고 책을 잘 읽고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뭔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그 잘하는 아이의 가장 근본되는 능력인 집중력이나 노력이나 이런 데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급해서 그래요. 아이들이 지금 겨우 몇 살인데도 여러분들 마음은 저기 멀리 가 있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급하게 지냅니다. 하루에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죠. 사실 집중이라는 거는 하나에 집중하는 능력을 집중력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루에 처리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아이한테 중요한 단 하나에 집중하는 습관조차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이들 책을 읽을 때, 여기 지금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으니까 책을 읽는데 책 하나를 계속 아이들이 반복해서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른 책 읽어줬으면 하죠. 읽었던 책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은 이제 다른 책으로 넘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책을 정말 닳도록 끝까지 한번 파보는 것들인데 부모조차도 그게 조급합니다. 지금은 다른 걸로 더 넘어가야 되고 글밥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넘어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조급해지면 결국은 우리 아이한테 키워야 될 근본적인 능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육아는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육아만큼 비효율적인 직업이 없어요. 그만큼 부모가 시간을 함께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기술을 배워서 우리 아이한테 금방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키울까, 잘하게 만들까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답이 없는 거죠. 집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집중력이라고 있어요. 수업 집중력이라는 것도 있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선행학습을 많이 하면 수업에 집중해요? 안 하죠. 선행을 많이 하면 재미가 없어서 집중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선행을 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 봅시다. 모르면 집중하나요? 몰라서 집중 안 해요. 알면 알아서 재미가 없어서 집중 안 하고 모르면 몰라서 재미가 없어서 집중 안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바꿀 때가 됐어요. 선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질문도 아니고 그럼 예습과 선행의 경계는 어디 정도입니까? 반만 알고 들어가면 예습이고 다 알고 들어가면 선행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예습을 하면 과연 좋은가요? 그것이 맞는 아이도 있고 안 맞는 아이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답을 모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 보면은 하나도 몰라서 흥미롭게 집중하는 아이가 있고, 아는 내용이라서 더 집중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어떤 아이로 키울까? 아이마다 다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이한테 선행을 할까 말까, 예습을 시킬까 말까, 더 알게 할까 말까, 지금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알게 할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집중하는 습관 자체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죠. 집중하는 아이들 보면요, 그걸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15분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중력은 말 그대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집중이란 말 자체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산만한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은, 산만한 아이는 외부 자극에 민감한 아이들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데 다른 자극이 오면 다른 자극에 금방 반응을 하죠. 아주 작은 자극조차도 쉽게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민감하고 그걸 산만하다고 표현하고,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한 상태에서 내가 목표로 정한 것 하나를 주의 집중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집중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집중력이라고 하고, 몰입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플로우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집중력 자체를 높일 수 있을까? 사실 그것에 대한 답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집중력도 두뇌인데,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해요, 또. 그렇다 보니 어느 하나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어떤 걸 키울 수 있을까? 사실 거기에는 아주 쉬운 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너무나 정답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력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할게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말 그대로 국어사전에 나온 얘기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걸 과제 집착력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과제에 오랫동안 집착해서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고, 그걸 렌줄리 같은 사람은 영재의 어떤 3요소 중에 하나를 뽑았죠. 아무리 영재라도 과제에 집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그 성과를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릿이란 말도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끈질기게 해낼 수 있는 끈기나 열정, 집착, 이런 것들을 그릿이라고 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게 있더라는 거죠. 재능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바로 그릿이라는 그 열정과 끈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끈기를 어떻게 키우느냐? 가드너 박사가 조사한 걸 따르면요, 성인들 중, 미국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아이들이 졸업을 제대로 했느냐를 따져보니 오히려 초등학교 때 특별활동 시간이 많았던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활동이 뭔지는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잘한 아이가 아니라 어떤 과제에 집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학을 제대로 졸업을 했다는 거죠. 미국은 대학에 입학이 아니라 대학의 졸업이 중요하니까. 그 과제 집착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아셔도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아,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제에 몰두해서 끝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필요한 능력이겠구나 라는 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이들한테 해야 될 그 관심의 초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비슷한 얘기가 사고력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는 뭡니까?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이고, 그 사고력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한테 사고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측정을 하죠? 학원에 보내서 측정하는 사고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지식이니까. 많이 알면, 사고력 문제를 많이 알면 사고력이 높다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사고력이 높은지 안 높은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모르는 문제를 주고, 그 모르는 문제를 몇 분 동안, 몇십 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지 옆에서 지켜보면 돼요. 나 몰라. 던져버리면 그냥 5초짜리 사고력이고요. 그걸 10초, 20초, 1분, 2분 동안 집중할 수 있다면은 그 아이는 나름대로 사고력이 있는 거죠.
5분 사고력, 10분 사고력 정도는 있는 겁니다. 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고력 자체는 체력만큼이나 키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뇌를 바꿔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사고력이 덜 발달했을까? 집중력이 덜 발달했을까?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지금 그렇게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도와줄 때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사고력이 높고 집중력이 높고 끈기가 높은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나요? 잠시만요. 뭔가 이상해서 잠시만요. 네. 사고력, 집중력, 끈기 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질문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가 뭘까? 구하는 게 뭘까? 조건이 뭘까? 어떻게 하면 풀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집중을 하는데 이거 배웠던 건가? 안 배웠던 건가? 안 배웠네? 몰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질문이 정확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 질문을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집중도 못하는 거예요. 집중하라 그러면 애들 눈만 크게 뜰 겁니다. 눈이 이렇게 부릅뜨고 그러다가 눈에 힘이 빠지면 이제 집중 끝. 집중이라는 거는 그 대상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화를 한다는 거는 묻고 답하는 것이고 그 정도로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집중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집중의 종류가 보면, 그 질문의 종류가 왜 또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있죠. 근데 이거를 보통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게 질문을 안 해요, 엄마들이. 너 이거 왜 못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다가 살짝 문제를 풀어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애가 답을 적어요. 그럼 옆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답 맞아?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애들이 지운다니까요. 지우죠. 왜 여러분들은 질문을 했는데 아이들은 지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질문 자체가 그렇게 순수한 질문이 없었어요. 질문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스스로 질문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질문은요, 원초적인 겁니다. 정말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이 어느 순간에 추궁이 돼버린 거죠. 계속 추궁을 하게 돼요. 너 이거 왜 못했어? 추궁이죠. 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순간에 이제 아이는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질문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됩니다. 답을 모르면 그냥 끝나버리게 되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했던 이런 질문들 되게 불순한 질문이라 그래요. 질문을 했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 추궁을 하고 야단을 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거는 되게 순수한 질문입니다. 엄마가 질문하면 질문 그대로 그 답 맞아? 하면은 이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필요한 거죠. 불순한 질문에 익숙한 아이들은 되게 무기력해집니다. 순수한 질문에 익숙한 아이들은 되게 낙관적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집에 가서 왜 또는 어떻게가 들어간 질문을 할 때 제발 짜증내지 마십시오. 그냥 왜 어떻게 그냥 순수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추궁하고 화를 낼 것 같으면 다른 언어로 해주십시오.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창의력을 키워주는 그 왜 어떻게라는 질문 가지고 아이들을 더 이상 혼내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그죠? 이제 15분 지났는데 본론이네요. 그죠? 그래도 앉아 계실 거죠? 본론이지만 본론 되게 짧습니다. 집중력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갈 거예요. 두 가지. 근데 이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육아를 전공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 너무 뻔한 경청과 아이 컨택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뻔한 거지만 왜 중요한지를 알면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저게 저렇게 중요했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소홀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첫 번째 얘기부터 합시다. 경청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경청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이만큼 경청을 하나요? 잘 안 하죠.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제 눈을 보면서 되게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해요?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필요해서 하는 경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습관적으로 어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경청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관심사가 없으면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청은 습관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수업 시간에 경청하는 습관을 그대로 닮아가요. 경청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예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실제로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딴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경청하기가 힘든지 알면 돼요. 왜 경청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잡담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커피를 마실 때, 대화를 할 때 친구들 말에 집중을 하나요? 친구가 커피를 마시면서 열심히 자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 친구의 말을 집중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얘기할 때 친구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경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 얘기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경청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얘기가 맞으면 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욕구가 들고, 그 얘기가 틀리면 그걸 바로 잡아주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의 얘기에 대해서 경청하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애들 말이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좀 없어요. 바로 잡아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경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남편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몇 초도 안 돼서 남편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네가 생각이 잘못된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남편한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편은 원래 대화가 안 통하는 존재예요. 왜요? 경청을 못하니까. 근데 그게 남자의 두뇌이기도 합니다.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주면 되지. 들어주면 되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는 순간, 원래 여자들은 들어주는 걸 정말 잘해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대화할 때 특별한 논쟁점 없이 그냥 서로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게 진행이 되면은 서로 동시에 얘기를 하게 되고, 아무도 듣는 사람 없지만 잘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얘기하고 듣고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 엄마가 되면 아이한테는 자꾸 남자처럼 변해요. 아이가 얘기를 하면 경청을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생각 잘못한 거고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애가 슬퍼요. 슬프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애가 화가 나면 그게 화낼 일이냐 그러죠. 애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 감정에 푹 빠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어떤 아이도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아요. 슬픔 뒤에 다시 평온함이 오고, 화나고 우울한 뒤에 다시 평온함이 온다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면 그 아이는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안 줘요. 아, 슬프구나 슬프구나 이게 아니라, 야 그게 슬퍼할 것도 아닌데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슬퍼하도록 놔두고, 충분히 기뻐하도록 놔두고, 충분히 화를 내도록 놔두고, 다만 그런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은 나중에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이들은 충분히 그 시기를 잘 겪어내면서 자기 경험을 쌓으면서 집중도 할 수 있고 공감도 할 수 있고 모든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어요. 경청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에 반드시 따르는 것은 공감이고, 공감이라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아, 슬프구나.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여기 지금 초등부모예요, 유아부모예요, 뭐 그렇다 치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갔다 왔어요. 우리 선생님 진짜 싫어. 나 그 선생님이랑 공부 안 해 라고 애가 했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아이한테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되죠? 경청을 하고, 야, 내가 생각해도 니네 선생님 싫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공감도 아니고 경청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는 네 말에 동의 이거거든요. 경청과 공감은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힘든 속에 답이 있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면 아이들은 닮고, 그렇게 닮은 아이들은 참을성도 있고 집중할 수 있고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고 수업에도 오래오래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아이들 눈 마주치는 거,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 거예요. 아이들 얘기할 때 제발 눈 보고 얘기합시다. 벽 보고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크면 상관없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리고 최소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제발 눈 보고 얘기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알아서 눈 보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눈 보고 얘기하는 습관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의 눈을 볼 수가 있어요. 눈 보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눈을 보면 돌려요. 부담스럽거든. 안 해본 것 하면 부담스러워요. 제가 왜 나를 보지? 아이 눈을 보고 얘기할 때, 들을 때 아이 눈을 보면서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십시오. 남의 눈을 보고 얘기할 때 부끄럽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집중력 있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은 산만함의 반대고, 그리고 불안함의 반대이고, 그리고 충동 조절을 못하는 것들의 반대예요. 경청하고 그 다음에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스미듯이 배운 아이라면 충분히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안나 까레니나 보면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죠.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다 이유가 많아요.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를 잘 육아를 하고 지혜롭게 키우는 집은 다 비슷합니다. 부모들이 별로 한 게 없다고 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안 되는 집안은 별별 이유가 다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오늘 댁에 가시거든 제대로 듣는 연습, 이건 한 번만에 되는 거 아닙니다. 반복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경청하고 아이 컨택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습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고 행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